장 건강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요거트를 떠올리시죠. 매일 요거트 한 컵이 건강 비결. 이런 말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한 소화기 전문의가요. 일본인에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 계신 여러분께 왜 중요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탐구 목표는 이 서로 다른 시각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장 건강 전략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일본의 이시구로 세이지 박사의 견해인데요. 그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유제품을 섭취해온 역사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트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거죠. 오히려 수백 년간 먹어온 된장이나 나토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체질적으로 더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서양에서는 거의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요거트가 왜 일본인에게는 효과가 덜할 수 있다는 건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의 설계도 차이, 즉 유전적 요인입니다. 일본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 중에는 유제품의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락타아제라고 하죠. 이 활성도가 서양인보다 낮은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많아요. 락타아제 활성도요? 네. 그리고 둘째는 장 속 미생물 생태계의 차이입니다. 서양인의 장은 우유나 치즈 같은 동물성 식품에서 온 유산균에 더 익숙하게 발달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일본인은 오랜 세월 곡물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발효식품에 최적화된 장내 세균 구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하.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의 장은 우유 치즈 가공 공장처럼 또 다른 사람의 장은 된장 나토 발효 공장처럼 좀 특화되어 발달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효소 도구도 좀 다르고 장 속에 사는 미생물 직원들의 전문 분야도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한국인인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거트 자체가 나쁜 음식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우리 몸에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식물성 발효식품이 오랫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여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현미나 채소, 해조류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 더해질 때 장 건강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우리 몸에 맞춰져 온 맞춤 영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제 주변을 보면 유당불내증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도 몸에 좋다니까 하고 억지로 요거트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문가 시각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오히려 장에 좀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트를 드시고 나서 배에 가스가 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설사 같은 불편한 증상이 반복된다면요. 유행이나 그냥 좋다더라 하는 통념을 따르기보다는 잠시 유제품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멈춰보라. 네, 그리고 그 대신에 김치나 된장, 나물 같은 다른 종류의 발효식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이시구로 박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유행을 좇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먼저 귀 기울이라는 접근이 현명합니다. 결국 몸의 반응이 가장 정직한 지표니까요. 그렇군요. 유행보다 내 몸의 반응을 살피라는 그 조언,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르기보다 진짜 개인적인 반응을 중시해야겠네요.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나의 체질과 장 환경에 맞는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이게 바로 장 건강의 열쇠라는 거죠. 서양식 요거트가 유일한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 식탁에는 이미 된장, 김치, 청국장처럼 훌륭하고 익숙한 선택지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최신 유행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내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건강한 식습관을 찾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으로 여기는 요거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에 좋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습관처럼 먹고 있지만 어쩌면 몸은 조금 불편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음식은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계기로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식습관과 또 몸의 목소리를 차분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